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금 지수가 심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조용하게 흘러가면서 조금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을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부각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새 거 사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당연히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사는 부분도 있고, 당근마켓에 가서 직거래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은 더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새롭게 부각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단타성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2차전지는 우리가 포트 안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사냐?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 오전장에는 깊게 골로 파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코스피에 비해서 좀 반등이 나온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테마는 철강이라든지 식량난, 플라스틱, 재지, 펄프 돌아가면서 그날 종목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러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내용을 보고 트레이딩으로 잡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단타라든지 단기성으로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차피 안 오를 거는 없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전혀 없다. 우리가 그동안의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의 순서적인 부분,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분할적으로 모아가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모아갈 건 모아가고, 빨리빨리 돌릴 거는 빨리빨리 돌리고,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단순하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정말로 빨리 뛴다라고 해서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고 우승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볼 종목은 빨리빨리 보는 거고, 진득하니 모아갈 종목은 진득하니 모아간다. 100m 뛸 거면 100m를 뛰고, 마라톤을 뛸 거면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딱히 좋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 테마는 여러 개가 움직이는데 다 비슷비슷한 그런 흐름적인 부분, 철강, 플라스틱, 식음료 움직이기는 하지만 갭든 걸 잡을 만큼 독보적이진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보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독보적이지가 않으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할 만한 거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게 쉬운 거지,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새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식음료가 됐든지 아니면은 재건축 테마가 됐든지 간에, 반등 테마는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이 차익을 끊어가는 게 좀 그런 매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바닥에서 처음 오르는 종목이랑 이미 시세를 크게 내고 반등을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매일마다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수익 내고 내일도 수익 내고, 조금이라도 한 푼, 두 푼, 세 푼, 네 푼, 다섯 푼이라도 그날 좀 챙겨가는 게 있는 게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매일 버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져서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어요.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장기 횡보한 종목들, 이런 거는 한번 터지면은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볼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부라도 남겨서 욕심을 내보시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뭐 뜬금없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식량난 쪽도 마찬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복구 테마도 마찬가지고,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장기 횡보 후에 크게 갔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뭐 최근에는 뭐 상승이 나왔다가 5월 4일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뭐 6일 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요만큼만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의 좀 단기 박스 흐름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를 나오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만큼의 장기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주포가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반대예요. 주포가 관리를 하니까 장기 횡보를 하는 거다, 요거예요. 각 종목들마다 분명히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이 터줏대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공시에 나오는 대주주 명단 요렇게 나오는 사람들 말고, 유통 물량을 틀어지고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롤링하는, 조절을 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횡보를 하든 뭐 박스권은 분명히 반드시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오를 것 같으면은 물량을 던져서 내려야 되는 거고, 너무 내릴 것 같으면은 물량을 받쳐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한 명만 계속 주구장창 팔면은 안 올라요. 누가 받아주는 물량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포가 진짜 나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부터가 엄청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은 욕심을 내도 될 만한 거랑 얼른 먹고 치워야 되는 거의 차이가 보다, 장기 횡보한 후에 박스권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오르는 거냐 아니냐, 일단 이거를 보시고 내용을 보셔야 된다.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단순하게 제가 수익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 방에다가는 아바코를 12,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붙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기사적인 부분도 나와 있어요. 아바코가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장비 사업 확대, 얼티엄 셀즈의 8조 규모의 장비 제공이라는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딱 내용 보면은 괜찮잖아요. 내용도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자 박스권의 흐름이 돌파가 나오잖아요. 요런 새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인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바코 이런 거 15% 이런 거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후루룩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바코를 보면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시총이 지금 보면은 뭐 조금 올라서 그나마 2,042억 원, 근데 아까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는 뭐 1,840억 원 수준,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얼티엄 셀즈의 8조 규모 장비 공급이라는 기사적인 부분, 8조 규모 공급이면은 갈만한 재료이기는 한데, 아바코는 원래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전지 장비 쪽도 진출을 한다라는 것과, 성공을 하면은 8조 공급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워딩인데, 평균 1년에 2천억 원 정도 매출을 꾸준히 찍는 회사기 때문에 8조면은 40배예요. 이슈 자체는 결코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확정적인 게 아니라 길게 갈 거는 아니다라고 보더라도, 요런 식으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바닥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수익적인 부분도 좀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뭐 고점 어쩌고 저쩌고, 뭐 고점에 물리고 뭐 힘들고 뭐 차트 보고 뭐 이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딱 거래량 터트리고,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딱 올라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내고,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차후에 내용을 봤는데 내용도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깔끔하네, 그러면은 매수, 그 다음에 수익,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지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포트에 2차전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SDI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많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는 좀 담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고, 그 다음에 차후에 결국에는 뭐 시장 지수가 끌어올리려면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을 때 그때 또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구간에서 기타 산업 대비 상대적 고밸류에 따른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왜?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들이 굉장히 밸류를 땡겨서 받기 때문에 유동성이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락적인 부분,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한테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증설이라든지 수주 뭐 이런 모멘텀에 근거한 스토리가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철저하게 납품 고객사와 이에 따른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올해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반 고객사들의 생산 정상화 이후에 EV 배터리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성을 갖춘 이제 특정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주가 평가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2차전지 섹터에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모두가 다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4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총 시가총액 비중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EV 기업들의 비중은 50%까지 확대가 되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요 가시성이 높은 테슬라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는 재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소재 기업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종 전방 고객사의 미국, 유럽, 중국 소재의 차량 생산 증가라든지 4680 전지 내재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테슬라는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좀 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전기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이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넘버원 OEM의 기술이라든지 전략 방향성에 좀 동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종목 괜찮은 거를 좀 몇 개를 뽑아왔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대량 양산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됐고, 고객사의 생산 스케줄에 맞춰서 원통형 전지 출하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4680 전지는 이제 23년도 하반기에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성장적인 부분이나 기대적인 부분이 당연히 커요. 근데 시가총액이 2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된다? RSI 30 이하에서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다. 만약에 안 오면은 딴 걸 사면 되니까.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뭐 20만원 밑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세요 1월 달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양극재 납품 외에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 향 집정 납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뭐 주가가 급등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라든지 적정 주가 상향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SKC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본업 이익 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반도체 소재로 성장 사업 포트폴리오가 개편됐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프리미엄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 로드맵에 동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CNT 도전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 개시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뭐 계속해서 사는 것보다도 그냥 시장이 빠졌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싸게 사야 된다고. 반대로 시장이 빠졌을 때 계속해서 사서 모아서
정말로 크게 한번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왜 빠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우리가 사야 될 타이밍에 못 사고 팔아야 될 타이밍에 못 사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분리를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주식을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 당연히 뭐 시장이 빠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지만 남들보다는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